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국민 절반이 한 해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47% 안팎이 한 해에 책 한 권 이상을 읽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학습서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거 이제 되게 빼는데,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대로 살아갈 만큼 그렇게 독서에 문외한들이 많습니다. 독서와 아예 결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공부를 잘하려면, 어른들이라면 자기 전문성을 추구하려면 독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독서가 곧 공부입니다. 어릴 때는 글 내용을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표현하는 능력, 이해와 표현이 공부잖아요. 그런데 한자와 더불어서 어휘력을 넓히고 내용을 정확하게 빠르게 파악하는데 독서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독서를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책 안 읽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자녀에게 책 읽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기를 바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뿐 아니라 상사라든가 기업 경영에서도 독서 경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생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집사, 장로,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든가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면서도 책을 읽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경야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책상이 있어요? 뭐 없습니다. 또 설교를 또는 기도를 준비한다고 할 때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성경 이야기를 다른 데서 듣는다든가 할 때 그걸 이제 응용해서 이렇게, 그래서 좀 기억력과 응용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른바 되로 배워서 섬으로 쓰는 그런 스타일이죠. 책상이 없었으니까 밥상에 그냥. 저도 어릴 때 그게 얼마나 힘든가를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야, 농사철 그 바쁜 때에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돌아가신 지가 지금 19년 되고 내년이 이제 20년째인데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 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아버님이 직접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책은 별로 없었어도, 그리고 제가 6남매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서 먼저 나가면서 형제들이 모범을 보인 건 없었지만 아버지를 보고, 아, 저렇게 힘들어도 공부를 하는 거구나, 뭔가 책을 보는 거구나,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학력은 2년, 제 학력은 24년, 초등학교에서부터 유치원을 남다녔습니다. 박사과정 받을 때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24년을, 무려 제가 12배나 아버지보다 많이 다녔는데, 그 원천이랄까요? 원동력을 아버지가 책 보는 걸 보고 주경야독 하는 것을 보고 배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집엔 TV 없습니다. TV 없는 집이 그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인가요? 그 방송 관련 기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4%입니다. 국민의 4%가 TV가 없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TV 없는 집에는 그러면 서재는 있을까요? 아마 TV 없는 집에 책이 많고 서재도 없고 그럴 겁니다. 물론 뭐 책도 안 읽으면서 TV도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뭐다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TV가 없는 이 4% 가구 내에서 아마 독서 열풍이 있을 겁니다. 저 TV 없거든요. 그래서 수신료 안 냅니다. 몇 년 전입니다. 10년 전 안팎. 그때 TV 없다고 관리사무소에다 신고를 하니까 나왔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이 나와서 이렇게
거실을 보고 거실이 서재로 꾸며져 있으니까 안방이랑 작은 방이랑 보라고 그랬더니 볼 것도 없겠네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TV 없이 공부가 물론 직업이다 보니까 아버지는 주경야독이요. 저는 주독, 야독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서재를 거실을 이렇게 꾸며가지고 거실을 서재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보였는데도 우리 자녀들은 게임에 빠졌습니다. 첫째 같으면은 곧 고3 다니는 과정에서도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 집에 가방 던지고 그때는 거실에 놓지 않았습니다. 되도록 게임 못 오게 하려고 거실에 컴퓨터도 없었고 안방에만 놨거든요. 안방 들어와가지고 게임하는 거 그게 저녁 일과입니다. 학교에서 집에 와서 학교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안방에 들어가서 부모들 몰아내고 게임하는 거였거든요. 아무튼 뭐 둘째는 더 게임 선수고요. 성적보다도 게임 실력이 더 좋다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뭐 그런대로 독서의 필요성을 제가 그냥 참아줬습니다. 그때도 저때도. 얼마나 학교에서 그 공부에 시달렸으면 집에 와서 게임하면서 잠시 풀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기다렸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모범을 보이고 기다리라 그런 건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기다려주면 뭐 필요한 책이라도 읽고 학습서라도 읽고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독서와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만일 책을 읽는다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도 읽고 그 설교집이라든가 간증서라든가 이런 걸 읽어야 하니까 책과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독서와 떨어진 사람이 독서를 한다면 상사가 됐든 부모가 됐든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크죠. 영향력이 큽니다. 택시기사 자에게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그 신체 직업병들이 있잖아요.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서 소화라든가 그 운동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력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되게 쉬는 날에 운동을 해서 풀고 다른 쪽으로 해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이면서도 택시 그 기다리는 손님 기다리는 그 사이에도 운전하면서도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택시기사에서 노무사 합격증을 따가지고 자격증을 따가지고 노무사로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구건서라는 사람이거든요. 구건서. 옛날에 제가 읽은 책인데 이 사람이 택시 운전하는 틈틈이 공부를 해서 비번 때는 틈틈이 공부를 해서 노무사로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 친구는 뭐 머리가 좋아 또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저렇게 노무사가 돼서 그쪽으로 직업을 전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재능 이야기하고 IQ 이야기하고 기적을 말하지만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겸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 운전대에다가 메모한 거 이렇게 붙여놓고 책 비치하고 택시에다가 공부하다가 어떤 때는 충돌사고도 날 뻔했고 큰일 날 뻔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 신호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그 밖에도 택시기사들이 택시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책 쓴 사람이 또 많아요. 이 사람 말고 구건서에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왜? 김기선, 백중선, 이창우 제가 여기저기서 읽어본 책만 해도 몇 명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택시기사 하면 책과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렇게 책을 읽고 택시 뭐랄까요 손님 기다릴 때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택시에 책이 비치되어 있을 때 아마 손님들도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자녀들은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틈만 나면 책을 읽는데 나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멍하니 갈 수는 없지. 스마트폰으로 오디오북 뭐 듣는다든가 소리책 아니면 문자로 읽는다든가 또는 책을 읽는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자녀가 이렇게 독서와 친근한 사람이 되려면 독서 습관을 자녀에게 들이려고 한다면은 거실을 서재를 꾸미는 게 좋습니다. 도서 친화적으로 TV는 없애고, 그리고 조명 같은 것도 뭐 멋진 게 아니라 도서하기에 좋게, 그리고 책은 여기저기 책장 넣어놓고 늘어놓아서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유대인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읽은 다음에도 그걸 놓고 후속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루 다 그러죠. 이래서 유대인들이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경제계, 예술계, 금융계 점령 안 한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텐데 그 좋은 점은 본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역시 TV와 스마트폰, 이런 영상 매체, 이걸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스크린 다이어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거, 시청각 자료를 줄여야, 24시간 똑같이 사람이 시간을 향유하는데 그 시간에서 자기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책 읽는 시간은 하루에 아마 10분도 가지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든가 영상을 보는 데는 몇 시간도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영상에서 30 다이어트 하고 그걸 책 읽는다 이렇게 보탠다면은, 이를테면 책을 30분씩 읽을 수 있다 하루에. 그런다면 일주일이면 한 권 읽어낼 수 있죠.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권만 읽어낸다면 12권이라면 아마 이 독서 평균 독서량으로서는 수익권에 들어갈 겁니다. 대한민국 10%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사람이 스마트폰과 이 책이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과, 영상을 보는 것은 되게 이제 비의도적 문화 향유, 그렇게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향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책은 머리를 싸매고 읽어야 되죠. 의도적 문화 행위죠.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밖에는 역시 상사가 됐든 부모가 됐든 모범을 보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독서라는 것은. 그리고 잔소리로서 계속 독서하게 한다든가 공부하게 한다든가 하면 독서 혐오증, 오히려 공부 혐오증을 낳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 노릇 힘든 건데, 모범을 보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 독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언행에서도 필요한 기법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부모 노릇 힘든 거고 좋은 아빠 되기가 힘든 거죠. 오늘은 이제 이 가을, 옛날 같으면 독서의 계절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책 읽기 좋은 때가 놀기도 좋다 보니까 뭐 거의 밖으로 이렇게 떠들면서 축제와 노는 게 많은데, 이런 가을에 정말 등화가 치는 계절이라고 하죠. 등불을 가히 친하게 할 만한 책을 읽기에 좋은 이 계절에 뭘 보이고, 또 누가 안 보고 안 따라서 하면 어때요? 자기 교양을 잘 찍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